67세 김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하루가 어떠십니까? 어르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도 할 말이 없어요. 아침에 밥 먹으라는 말 외에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아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공간에 있는 남남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6개월 뒤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르신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은 남편이랑 매일 웃어요. 함께 할 게 생기니까 대화도 늘고 외출도 늘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부부의 하루를 이렇게 바꿨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답을 얻으실 겁니다. 요즘 일상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시다면 끝까지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활력 있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재산도 건강한 몸도 아니었어요. 바로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작은 약속 하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후가 지루해지는 진짜 이유는 돈 때문도 자식 때문도 아닙니다. 기다릴 게 없는 하루가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시간은 많은데 쓸 데가 없고 몸은 아직 괜찮은데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를 보내도 채워지는 게 없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그냥 하루가 갔네 하는 허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할지 막막한 날 하루 종일 TV를 봤는데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 날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던 순간 말입니다. 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67세로 남편과 둘이 사는데 남편은 퇴직 후 매일 TV만 보고 본인은 집안일만 하다 보니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밥 먹으라는 말 외에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녁 먹을 때도 각자 TV만 보고 잠들 때도 각자 누워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공간에 있는 남남처럼 느껴졌어요. 김정숙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인가?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둘이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둘이 있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TV 보고 밥 먹고 자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졸고 김정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오후엔 각자 방에서 낮잠 자고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아직 오후 2시인데 하루가 벌써 다 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오늘 뭐 했지?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루는 갔고 피곤하지도 않은데 또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포츠 댄스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스터에 부부가 함께하는 스포츠 댄스라고 써 있었어요. 정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남편은 시큰둥했어요. 내가 무슨 춤을 춰? 나이 들어서 무슨. 정숙 씨도 사실 춤을 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함께할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냥 한 번만 가보자. 재미없으면 안 가면 되잖아. 김정숙 씨가 졸라서 남편은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첫 수업은 어색했습니다. 강사가 기본 스텝을 가르쳐 줬는데 둘 다 손발이 안 맞았어요. 남편은 왼발을 내밀어야 할 때 오른발을 내밀고 정숙 씨는 박자를 못 맞춰서 계속 남편 발을 밟았습니다. 아야, 발 좀 조심해. 당신이 박자를 틀리게 가니까 그렇지. 둘이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짜증나긴 했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뭔가를 함께하는 게
어색하면서도 재미있었어요. 수업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김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갈래?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발만 아프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은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스텝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리드하면 김정숙 씨가 따라가고, 음악에 맞춰 돌고, 멈추고, 다시 걷고, 처음으로 한 곡을 끝까지 쳐냈을 때 둘 다 웃었습니다. 우리 해냈네. 생각보다 잘하는데?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남편이 유튜브를 켰습니다. 스포츠 댄스 영상을 찾아보더니 아내를 불렀어요. 여기 봐. 이번 주에 이 스텝 배운다는데 미리 봐두자.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뭔가를 제안한 게 몇 년 만인지 몰랐으니까요.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수업 없는 날에도 남편이 거실에서 음악을 틀어놨어요. 잠깐 연습 좀 하자. 둘이 거실에서 스텝을 밟고, 돌고, 웃고, 다시 해보고.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엔 왈츠 배운다더라. 왈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지금까지 다 잘했잖아. 대화가 늘었습니다. 웃음이 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수업 가는 날이지? 하고 물었고, 수업 끝나고 오면 오늘 새로 배운 거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외출도 잦아졌어요.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하러 가고, 가끔 저녁도 밖에서 먹고 왔습니다. 6개월 후 김정숙 씨 부부는 복지관 발표회에 나갔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음악에 맞춰 춤을 췄어요. 떨리긴 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무대 아래서 다른 어르신들이 박수 쳐주고 강사가 엄지를 치켜 세워줬습니다. 춤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했어. 정숙 씨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구나. 나중에 정숙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남편 웃는 얼굴을 이렇게 자주 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춤을 배웠다기보다 함께 사는 법을 다시 배운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취미는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간에 의미를 붙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작은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가 있으면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고 어제가 오늘로 이어지고 하루하루가 연결됩니다. 취미가 없으면 매일이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구분이 안 갑니다. 72세 박영철 씨도 비슷했습니다. 70대 초반 남성으로 퇴직 후 하루가 TV, 유튜브, 낮잠의 반복이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귀찮아졌고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하는 말이 들릴 때마다 뭐 그냥저냥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시간이 안 가고 잠도 안 오고 그렇다고 딱히 할 것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TV를 켰습니다. 뭘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가 있어야 덜 적막했으니까요. 아침 뉴스 보다가 홈쇼핑 채널로 넘어가고 드라마 재방송 보다가 다큐멘터리로 넘어가고 점심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를 시간이 한두 시간 흐르고 눈 뜨면 오후 3시쯤 됐어요. 다시 TV 켜고 저녁 6시 뉴스 보고 밥 먹고 또 TV 보다가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정신만 지쳐 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박영철 씨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전화했어요.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박영철 씨는 그냥 집에서 쉬지 뭐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였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편의점 가서 우유 사면서 봉투 주세요 한마디가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바둑교실 수강생 모집. 박영철 씨는 멈춰 섰습니다. 바둑. 젊었을 때 조금 두던 거였어요. 40년 전 직장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한 판씩 두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땐 재미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잊고 살았습니다.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론 귀찮았어요. 지금 가서 뭐 하나? 다들 잘 두는 사람들일 텐데.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 현수막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그래서 결국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둑교실 아직 신청 받나요? 일주일 뒤 박영철 씨는 복지관 바둑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어색했습니다. 40년 만에 잡는 바둑돌이 손에 익지 않았어요. 정석도 다 까먹었고 포석도 엉망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어르신들은 제법 두는 것 같았는데 박영철 씨는 한 수 한 수가 다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으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2시간짜리 수업이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박영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야지. 그날 밤 박영철 씨는 유튜브로 바둑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찾아본 거였어요. 이세돌 구단의 복귀 영상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일찍 잠든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똑같은 하루였는데 이제는 다음 수업까지 며칠 남았는지가 보였습니다. 수업 가는 날 아침엔 일찍 일어났어요. TV 켜는 대신 바둑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영철 씨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단 바둑 문제를 풀었어요. 복지관에서 나눠준 문제집이 있었는데 하루에 3문제씩 풀기로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넣고 문제를 풀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갔어요. 점심 먹고 나면 유튜브로 프로기사들의 대국을 봤습니다. 예전엔 TV로 드라마나 홈쇼핑을 봤는데 이제는 바둑 채널을 찾아봤습니다. 오후엔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한 판씩 뒀어요.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억울해서 다음 판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오는 길엔 오늘 둔 바둑을 복귀했습니다. 아, 그때 저기 뒀어야 했는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다음엔 이렇게 더 봐야지 하면서 기대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바둑책을 읽었어요. 정석책, 포석책, 끝내기책. 읽다 보면 잠이 왔습니다. 머리를 쓰니까 피곤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피곤한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를 해서 피곤한 거였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뭘 배울까? 6개월이 지나자 박영철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해서 물었어요.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박영철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둑 두지. 요즘 재미있어. 자식들이 놀랐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으니까요. 생기가 돌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냥 집에서 쉬지 뭐가 아니라 바둑 두지. 요즘 재미있어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박영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시계만 쳐다봤어요.
언제 저녁이 되나? 언제 잠잘 시간이 되나?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모자라요. 문제 풀다 보면 점심시간 지나가고, 바둑 두다 보면 저녁 시간 지나가고,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럼 요즘 노년층은 주로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1위는 TV 시청이었습니다. 2위는 낮잠, 3위는 멍 때리기였어요. 그 다음이 종교 활동, 걷기, 복지관 프로그램 순이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TV를 보는 것도, 낮잠을 자는 것도, 걷는 것도 다 좋은 일이에요. 다만 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TV는 보는 동안만 시간이 가고 끄면 다시 심심합니다. 낮잠은 자고 나면 오히려 더 무기력해집니다. 걷기는 혼자 하면 금방 지루해지고 날씨가 나쁘면 못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 나머지 날이 문제입니다. 왜 이런 취미들은 오래 못 가고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TV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고, 걷기는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 배울 게 없고, 발전할 게 없고, 어제보다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지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반면 바둑은 다릅니다. 어제 못 풀던 문제가 오늘 풀리고, 지난주 이해 안 되던 정석이 이번 주에 이해되고, 한 달 전보다 실력이 늘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사람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더 잘하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내일은 더 잘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내일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스포츠 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스텝을 계속 배우니까 재미있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고 발전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오래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취미가 오래 가려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취미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으면 금방 지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웃음이 생기고 대화가 생기고 관계가 생깁니다. 그게 하루를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박영철 씨의 바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문제만 풀었다면 금방 지쳤을 거예요. 하지만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대국을 두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억울해서 다음 판을 기다렸어요. 대국이 끝나면 서로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셨어야죠. 아, 그랬네. 내가 실수했네.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바둑 친구가 생겼어요. 복지관에 가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한 판 붙읍시다. 그 말 한마디가 박영철 씨를 집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숙 씨 부부의 스포츠 댄스도 둘이 함께여서 오래 갔습니다. 혼자였다면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웃고 연습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여행이라도 다녀야 재밌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행은 정말 좋은 취미예요. 그런데 여행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걸 생각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옆 동네 가는 것도 여행이고, 다른 시장 가보는 것도 여행이고, 전철 종점까지 가보는 것도 여행입니다. 74세 이광수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일상 여행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아무 역이나 내립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걸어요. 처음 보는 골목, 처음 가는 시장, 처음 앉는 벤치. 점심은 그 동네 식당에서 먹고 오후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오늘 본 것들을 노트에 적어요. 오늘은 어디 갔고, 뭘 봤고, 뭘 느꼈다.
이광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얼마 안 들고 멀리도 안 가는데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어디 갈까 생각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지난주엔 은평구 갔고 그저께는 강동구 갔어요. 서울에 이렇게 구석구석 골목이 많은 줄 몰랐어요.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재밌어요.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아, 그때 거기 갔었지 하는 기억이 나거든요. 노트가 한 권 다 찼는데 이게 내 보물 같아요. 여행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드는 것, 그게 여행입니다. 광수 씨의 일상 여행은 돈도 거의 안 들어요. 교통비 몇천 원, 점심값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는 특별해집니다. 매주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매주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갈까 하는 설렘이 있고 금요일 저녁에 집에 오면 오늘은 좋은 곳 같다 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게 한 주를 채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금요일을 기다리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다음 금요일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의미 있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노년에 가장 강력한 취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봉사와 사회 참여입니다. 왜 봉사가 노년에 이렇게 강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봉사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 사는 게 바쁘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누군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 생깁니다. 그 감각이 사람을 살립니다. 69세 최미경 씨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2번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합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도서관에서 봉사자 구한다는데 해보실래요? 해서 그래요, 해볼게요 했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나가서 뭐라도 하면 낫겠다 싶었습니다. 첫 봉사날, 최미경 씨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어린이 열람실에 아이들이 5명 앉아 있었어요. 미경 씨가 앞에 서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아이들도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미경 씨는 준비한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읽어줄게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면 어쩌나, 중간에 나가버리면 어쩌나. 그런데 아이들이 집중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그림을 보고 최미경 씨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책 읽는 중간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괴물은 무서운 거예요?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것 같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재밌었어요. 다음엔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최미경 씨는 집에 오는 길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이번엔 어떤 책을 읽어줄까 생각하며 도서관 책장을 둘러봤어요. 이 책도 좋겠다. 저 책도 재밌겠다 하면서 고르는 게 즐거웠습니다. 봉사 가는 날 아침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도 빗고 옷도 골라 입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오랜만에 단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왔다. 오늘 무슨 책이에요? 아이들의 반가운 얼굴을 보면 미경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최미경 씨는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지호, 서연, 민준, 하은, 예준. 누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도 알았어요. 지호는 공룡 나오는 책을 좋아하고, 서연이는 공주 나오는 책을 좋아하고, 민준이는 로봇 나오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최미경 씨는
매주 다른 책을 골랐습니다. 이번 주는 지호를 위해 공룡책, 다음 주는 서연이를 위해 공주책. 아이들도 최미경 씨를 좋아했습니다. 최할머니가 읽어주는 게 제일 재밌어요. 한 엄마가 미경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할머니 오는 날만 기다려요. 최미경 씨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미경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줄 몰랐어요. 봉사 가는 날 아침엔 거울 보면서 옷도 골라 입고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바르게 돼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예전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섭섭해할 거예요. 그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누군가의 외로움에 먼저 손 내미는 것이다.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를 돕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순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의미 있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됩니다. 봉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최미경 씨처럼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것도 봉사고, 동네 경로당에서 말벗 되어주는 것도 봉사고, 복지관에서 청소 돕는 것도 봉사입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하루를 채우고, 일주일을 채우고, 인생을 채웁니다. 그럼 어떤 취미가 오래 갈까요?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취미가 오래가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돈이 많이 안 드는 취미입니다. 돈이 많이 들면 부담스러워서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걷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바둑, 독서처럼 돈이 거의 안 들거나 조금만 드는 취미가 오래갑니다. 박영철 씨의 바둑도 그랬어요. 복지관 수업은 무료였고 바둑판과 돌만 있으면 됐습니다. 김정숙 씨의 스포츠 댄스도 복지관 수강료가 한 달에 10,000원이었어요. 이광수 씨의 일상 여행도 교통비와 점심값 합쳐서 20,00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최미경 씨의 봉사는 아예 돈이 안 들었어요. 돈이 적게 들수록 부담 없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부 요소가 있는 취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게 느껴지는 취미, 배울 게 남아있는 취미가 오래갑니다. 바둑은 평생 배워도 끝이 없고, 그림도 그릴수록 늘고, 글도 쓸수록 좋아집니다. 스포츠 댄스도 새로운 스텝을 계속 배우니까 재미있었어요.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고 발전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오래갑니다. 셋째, 나눌 수 있는 취미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대화의 소재가 되는 것이 오래갑니다. 박영철 씨의 바둑도 상대가 있어서 오래갔고, 김정숙 씨의 스포츠 댄스도 남편과 함께여서 오래갔습니다. 최미경 씨의 책 읽어주기도 아이들이 기다려서 오래가는 겁니다. 이광수 씨도 노트에 기록하고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혼자 추억하는 게 좋았어요. 나눌 수 있는 취미, 함께할 수 있는 취미가 오래갑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자문해 보세요. 첫째, 요즘 내가 가장 심심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오후 2시? 저녁 6시?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박영철 씨는 오후 시간이 가장 길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복지관 가서 바둑 두는 게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심심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둘째, 예전에 좋아했지만 멈춘 건 없나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 한때 열심히 했던 것, 그걸 다시 시작해 보세요. 40년 만에 바둑을 다시 잡은 박영철 씨처럼요. 여러분도 예전에 좋아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림, 글쓰기, 노래, 춤, 뭐든 좋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세요. 셋째, 혼자 해도 어색하지 않은 건 뭔가요? 걷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 걸어보고, 10분 글 써보고, 10분 그려보세요. 그게 내일 20분이 되고, 모레 30분이 되고, 어느새 하루가 채워집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취미를 진작 시작할 걸 그랬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는 비워지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채우는 시기입니다. 취미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 도구입니다. 나이 들어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게 해주는 단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김정숙 씨가 스포츠 댄스를 시작한 뒤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남편 웃는 얼굴을 이렇게 자주 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박영철 씨가 바둑을 시작한 뒤 했던 말도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하루가 짧다고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이광수 씨가 일상 여행을 시작한 뒤 했던 말도요.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최미경 씨가 봉사를 시작한 뒤 했던 말도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설렘으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취미는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간에 의미를 붙이는 일입니다. 취미는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작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덜 무겁기를,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신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